예, 장기표입니다.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 이 사기 사건, 사기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기가 안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야말로 이 권력형 부정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명천지에 그 1조 원, 1조 원이 아니라 1조 6천억이라고 하는데 1조 6천억. 또 5천억 원. 이런 이 거액의 이 말하자면 금융 사건이 이게 권력의 비호 없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권력의 비호 없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권입니다. 또 그랬으면 만약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권력층의 비호 없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다면요, 바로 그냥 금감원장 불러다가 당신이 뭐 했냐 말이야. 그대로 그냥 해임했어야 됩니다. 또 검찰총장도 불러가지고 또 경찰청장도 불러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당연히 정보도 하나 없었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권력형 부정이 아니라면, 그랬어야 됩니다. 권력형 부정이기 때문에, 이걸 교묘하게 막으려고 해요. 그거는 또 역대 정권이 좀 그랬습니다. 막으려고 하다가도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까 터진 거죠. 근데 이 사건은 그런 정도를 넘습니다. 이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윤석열 총장 어느 정도 거리가, 만약에 이 사건을 제대로 왜 수사를 못했느냐, 이 검찰총장이 제대로 못한 거 아니가,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이나 권력층에서 볼 때, 이때까지 벌써 건 1년 동안 지금 이게 경고해 가고 있는데, 이때까지 뭐 했느냐? 검찰총장이 책임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가 또 없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계속 배제시킨 겁니다. 검찰총장한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또 법무부 장관이 직접 관여해가지고 남부지검에 시키고 서울지검장하고 합의하고 그때 당시에 반부패 부장이 심재철 씨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이 법무부에서 서울지검장하고 검찰국장이 제일 이게 막강한 자리입니다.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죠. 그러나고 지금 와가지고 그렇고 윤석열 씨 보고 지금 잘못했다 하는데, 근데 그 계기는 스타 모빌리티가 하는 이 라임 사태 실질적인 이 주범이라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회사 이름이 스타 모빌리티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옥중에서 편지를 하나 썼는데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작년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 세 사람을 만나서 술 접대를 하고 그 접대하는데 8천만 원이 들었다. 어떻게 해서 8천만 원이 들었는지 아마 한 2천만 원 정도씩 봉투를 줬는지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앞으로 이 사건 담당 검사도 담당하게 될 검사도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실제로 이번에 수사를 받아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야당 정치인에게도 돈을 준 일이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검사들이 이걸 그냥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히려 이 문제는 이 진술에 대해서 검사들이 오히려 야당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진술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 책임이 윤석열 총장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어디까지 지금 나가고 있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해야 된다 휙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권은 유착인지 그 채널의 어떤 기자하고 한동 검사장하고 공모해가지고 유시민 씨를 죽이기 위해서 공모했다 해가지고 증거가 넘치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무혐의 됐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동훈 검사장하고 연결 지으려고 연결 지을 거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무혐의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몇 달 사이에 자리를 몇 군데로 옮겼다는 말이요. 몇 군데로. 계속 그러니까 자천을 어떻게 그래도 해임은 아마 할 수 없겠지. 왜냐면 판사나 검사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형사사건이 있다든지 돈 받아먹은 사건이 있다든지 하지 않다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꾸미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김봉현 씨라는 사람이 민정라인 청와대 그러니까 민정수석 라인 정무수석 라인을 꽉 잡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청와대 이강신이라는 그 사람 심부름하는 을 통해서 그 사람도 청와대까지 가서 강기정 민정수석을 만나서 돈 5천만 원 줬다고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강기정 씨나 이 정권에서 맨 이 사람 저 사기꾼 말을 어떻게 믿느냐 거짓말이다. 그것도 강기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이 김봉현 씨에 대해서 이 정권을 말하자면 어렵게 만들기 위한 선봉장 노릇을 한다. 즉 반정부 투쟁, 문재인 정권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상당한 실세인 자기한테 돈 줬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다. 또 이런 그것도 지 안 받았다 하면 그것까지는 변명으로 용납되지만은 이 사람이 마치 반문재인 정권의 선봉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 지금은 또 이 사람 말도 다 맞다는 겁니다. 즉, 그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근데 이 편지는 왜 썼느냐? 뻔한 거 아닙니까? 이 권력 측에서 개입해가지고, 당신 어차피 이거 다 사실대로 밝혀봐야, 종신징역 비슷하다. 그렇지 않아도 어디서 나왔대. 이게 몇십 년짜리 된다고. 그러니, 우리 말을 잘 듣고, 좀 징역 좀 줄여줄게. 잘 듣는다는 게 뭐냐? 이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오히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그 좀 말을 좀 해달라. 이런 거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게? 상식. 또 여기다가 조금 더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또 이거 김태현인가? 민주당 원내대표 그 사람은 이런 걸로 봐서 빨리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 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쫓아내는데 활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수처 활동을 개시하는데 또 활용을 하고 요 짓거리 하고 앉아있습니다. 이 짓거리. 국민 여러분, 이거요, 이게 추미애 장관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김태현 대표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는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야당이 좀 유감스러운데, 저도 국민의힘 당이, 어제도 저 대변인 논평 내놓은 거 보니까, 대통령은,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는데, 법무부나 이런 데서는 이걸 가로막으면 되느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발언한 게 무슨 엄정한 수사하라고 발언하는 겁니까? 다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 하는데 그게 책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죠. 또 이렇게나 엄청난 사건이 났는데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수사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못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자꾸 욕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욕 더 많이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말한 건데, 그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 했겠어요? 야당이 그런 것 가지고 슬쩍슬쩍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한 예로, 노무현 정부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퇴임할 때 집권당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또 퇴임하기 전에 전부 다 노무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그랬던 사람. 그런데 그 여당이 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하든지 말든지, 그거야 그 사람들 자유죠. 지금 노무현 팔아먹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이 논평 낼 때, 왜 노무현 때는 안 그랬는데, 노무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러느냐. 또 언론에서도,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칼럼 같은 거 보면, 그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살려서 하지. 그딴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나쁜 악의 세력이 있으면, 악의 세력만 악이 아니라, 그 반대 세력도요, 제대로 힘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악이 번창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엉망진창으로 정말 국민을 깔보고 있지만, 국민이 깔볼 만한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러니, 저도 또, 요 말도 제가 또요, 참 이런 말은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이렇지 않았다. 이런 말, 되도록이면 저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진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이렇게나 권력이 안하무인 한 일을 못했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삼아서 권력형 비리를 무마하는 데 활용했죠. 그러나 이처럼 노골적으로 일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한테 있습니다. 왜? 두 가지. 하나는 이 권력형 부정, 특히 울산 선거 부정, 그 다음에 유재순과 그런 사건, 온갖 이 부정 사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 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또 이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나는 현재,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진 이 부정들이 현재 수사되고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뭐냐? 퇴임 후에 신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퇴임 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정말로 유죄 판결을 받을 근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 그래서 지금 퇴임 후에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 것도 퇴임 후에 안전도 누구나 다 그것도 인지상정이죠. 근데 이렇게나요, 몰상식하게 노골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모독해 가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말 저런 정권을
단 하루도 더 지탱되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당장 어떻게 저거를 끝장낼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저도 정말 스스로 또 부끄럽고 엄청난 또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뭐 나중에 결과는 어찌든지 간에 저도 절대로 저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고 보지 않을. 근데 이 사실은 제가 이 9월 초순부터 정말 이 마카파 정권,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또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의 코로나는 완전히 그냥 이런 걸 보고 코로나 독재, 심지어는 코로나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걸 거부할 수도 있는데 요즘 지금 유럽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 같은 데서도 영국 같은 데서도 밤 10시 이후에는 통행금지까지 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당장 대중집회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저는요 요 조금 더 지켜보고 아니 뭐 코로나만 피하면은 뭐 나라가 다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합니까? 때로는 저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 보담도 더 큰 피해가 발생될 때는 코로나를 무시하고 뭐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방역에 최대한으로 대비해 가면서 대중투쟁을 통해서 이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대중투쟁을 전개하면 정말 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열렬히 저는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정권이 정말 파렴치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지금 뭐 매일매일 다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노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알 것은 다 압니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